제가 어린 나이에 충청권에 슈퍼카 동호회를 만들고 그 동호회를 운영을 하다가 회장직을 내려놓고 야, 슈퍼카 모임은 이제는 죽어도 때려 죽여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바람을 핀다고? 아니, 무슨 수백만 원씩 하는 술집을 그렇게 가? 아니, 자기들끼리 사기를 쳐? 편들 갈라서 뒷담화들을 엄청나게 까는구만. 그건 안 돼. 여성분이 우리 모임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 모임은 아무튼 큰일 나. 근데 이쁘냐? 사진 좀 보내봐. 뭐 압구정 시골집 히피랜드는 대충 찍어도 뭐 다 잘 나와.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시골집 히피랜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 촬영이 되게 죄송스럽긴 해요. 저는 자동차 유튜버로서 좀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재미난 컨텐츠들을 많이 활발하게 좀 활동성 있게 찍어야 되는데 밖을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히피랜드라는 성을 만들어 놓고 감옥처럼 좀 지내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회복을 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경험을 바탕으로 털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근대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상위 0.01%라고 불린다는 슈퍼카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2년 동안 슈퍼카 동호회를 운영을 해봤고 실제로 겪은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오늘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은 굳이 계급을 나누자면 신의 영역에 있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은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꼭대기 단계인 신의 영역에 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차로 사람을 판단하고 계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만 갖춘 사람들이라면 신급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지나친 오류는 아닙니다. 그 조건들은요,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슈퍼카를 사야 할 것, 지금 현재 슈퍼카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갑자기 복권 같은 것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된 사람, 부모의 힘을 빌려서 혹은 형제 자매의 힘을 빌려서 혹은 집안의 힘을 빌려서 슈퍼카를 타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외한다면 본인이 자수성가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서 슈퍼카를 유지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남들보다 늦게 자고 주말에 슈퍼카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동안에 노력해와서 쌓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합치면 재산이 아닌 부지런함과 끈기,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합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신급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슈퍼카 동호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엄청 모여있고 엄청나게 고귀하신 분들만 모여있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다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 꼭대기 상단의 상류층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제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벌만이 슈퍼카를 타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슈퍼카 동호회를 만들었고 그때는 포르쉐 박스터급 혹은 아우디나 BMW의 높은 등급의 모델들도 슈퍼카로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그런 차량들은 슈퍼카의 기준이 갑자기 위로 상향 조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한 1, 2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 하이퍼카를 타지 않으면 슈퍼카 동호회에 들어갈 수 없다, 슈퍼카도 아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6년, 7년 전에 슈퍼카 동호회에는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약 1억, 조금 더 내려가면 6천만원, 7천만원대의 아우디의 윗등급 모델 이런 것들도 슈퍼카 동호회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카페, 포람페 사이트를 보면 굳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맥라렌 이런 것들을 타지 않더라도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의 차량이 슈퍼카라고 생각하고 슈퍼카의 모임에
녹아 들어가서 즐기고 싶다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만이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을 한다던가 하이퍼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모임에 나가서 어깨를 핀다던가 이런 어린애적인 발상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런 어린애적인 발상은 거의 1960년대 70년대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아니더라도 슈퍼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물며 우리 모임처럼 고등학생인데 뚜벅이야. 근데 슈퍼카를 좋아해. 그래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구정 시골지는 이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슈퍼카의 기준이 몇 년 전에 비해 뭐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그 TV 매체들에 슈퍼카들이나 하이퍼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하이퍼카가 몇 대씩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슈퍼카고 멋있는 차로 불렸던 차량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뒷방 노친내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카를 생각하는 등급을 매기는 요소는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그 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티코를 타더라도 마티즈를 타더라도 내가 이 차량이 슈퍼카고 나한테 정말 값지고 좋은 차량이라면 슈퍼카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슈퍼카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정장 슈트들을 쫙 빼입고 뭐 바이올린 막 키고 엄청난 대형 가수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연예인들이 막 참석을 하고 모든 차들을 발렛을 해주며 엄청난 미녀를 옆에 한 명씩 끼고 모임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단 한 가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어느 모임, 어느 장소에 가면 일정 비율로 그 모임이나 그 장소 안에 또라이들이 일정 비율로 꼭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할 수 없는 우주의 대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 학우들이 10명이 있다고 친다면 또라이의 강도를 30%라고 친다면 10% 정도의 또라이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뭐 20%의 또라이끼를 가진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악착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라이가 여러 명일 필요도 없어요. 30%의 기질을 가진 또라이가 있으면 그 또라이 1명만 있어도 돼요. 슈퍼카 모임도 그렇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동일하게 슈퍼카의 모임에도 언제나 또라이들이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좀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번 사람들은 그 또라이 기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살을 많이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어린 나이에 충청권에 엄청난 슈퍼카 동호회를 만들고 그 모임을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슈퍼카 모임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결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슈퍼카 동호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적나라하게 신변의 보호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켜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첫째는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좀 이 슈퍼카 쪽에서도 뭐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 회장님들을 주축으로 그 회장님들이 돈을 잘 쓰니까 그 주축으로 편이 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슈퍼카를 탑니다. 돈이 엄청 많은 회장님입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돕니다. 요 4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뭔가요? 술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를 거의 다 피해왔어요. 그래서 한 개의 덩어리가 부셔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장을 맡은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골마서 터져서 사라졌을 때는 가슴이 정말 아프고 찢어지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소규모의 부류는 본인들끼리 소곤소곤 개모임이나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우주 대법칙과 사기꾼 질량 보존의 우주 대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공간에 가든 일정 부분의 사기꾼은 존재한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끼리 막 이래요. 뭐 엄청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뭐 얼마를 투자하고 전말 투자하고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얼마를 뭐 몇천만 원을 꿨는데 저 사람 잠수 탔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럼 제가 다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습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회의감을 진짜 많이 느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규칙을 정했어요. 회원들끼리 모임을 제외한 사적인 자리에서 절대 술을 먹지 말 것, 10원 한 장이라도 금전 거래를 하지 말 것. 근데 이미 썩고 골물대로 골문 제 모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팩트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페미니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여자분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모임에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모임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아니라 개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여성분이 문제여서 박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이 돈이 있건 나이가 많건 뭐 점잖건 점잖지 않건 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성 회원이 있으면 그 분위기부터 조금 달라져요. 뭔가 좀 어깨에 뽕을 장착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자 회원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 회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모임에 끼치는 영향이 결코 좋지 않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렇게 압구정 시골지가 슈퍼카 모임을 7년 전쯤에 직접적으로 2년 동안 회장 자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 뒤로 저는 슈퍼카 모임이나 자동차 동호회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뭐 수많은 단체나 아니면 수많은 개인들이 압구정 시골지가 대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전의 슈퍼카 모임 혹은 자동차 동호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피랜드에 지문 등록해 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만 놀아. 감사합니다.